후월천은 세후 월 1,0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후월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5년 내에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 더 낫다. 매주 목요일 나의 언니들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공유하는 시간. 나의 언니들. 얼마 전에 대학 졸업하는 자녀의 회사 입사 소식을 알리는 선배 언니의 SNS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겠냐길래 이제 ISA, IRP 연금저축펀드라고 제가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구라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차장님 계셨거든요. 지금 뭐하고 계시나 되게 궁금하네 진짜. 되게 똑똑한 분인데 그걸 숨기고 막 피해 다녔어요. 직책을 안 맡으시려고. 네, 그분이 매월 50만 원씩 연금 보험을 하고 있다길래 무슨 보험을 50만 원씩이나 해요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년 불입을 하셨네? 와, 그때 이율도 엄청 높고 해서 와, 따뜻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똑똑하신 분이었네요, 그분.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저는 그분은 이제 과장일 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과장님은 자기 후월천 되면 은퇴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월천과 후월천이 있는데 전월천, 후월천이 뭔지 아세요? 전월천, 후월천? 네, 저도 그분한테 사실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세전 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전월천. 그럼 후월천은 뭐냐? 네. 후월천은 세후 월 1,0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후월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진짜 부장님쯤 됐을 때 후월천이 됐어요. 네, 월세로. 지금은 박사 학위도 이제 받으시고 이직하셔가지고 어느 회사 대표가 되어 계시거든요. 대단하시죠? 본인의 호를 후월천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후월천님 만나러 성수동 한번 가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이제 나의 언니들을 만나보면 재테크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 시대에는 다들 일만 열심히 하느라 물론 연봉은 높였지만 1억이 10억이 되는 데는 근로소득으로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세금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동생들은 또 달라요. 이 일은 뭐 물론이고 재테크, 뭐 부동산, 주식, 에어비앤비 등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후월천, 전월천의 따박따박 파이프라인은 너무 부럽죠. 저도 진작에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네, 진짜 늦었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머리 많이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ISA, IRP 연금저축펀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SA, IRP가 있었는데 저도 ISA는 만기돼서 해직하고 이제 뭐 퇴직금으로 들어왔던 IRP는 제가 해지해서 NFTD를 샀는데 그냥 다 예쁜 쓰레기가 되었죠. ISA, IRP 연금저축펀드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비슷한 듯 다른 세계인데 어떤 것을 할까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겠죠. 하려는 사람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금 계획, 몇 년 내에 큰 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냐, 뭐 결혼이나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지 이런 걸 역으로 물을 것 같고요. 제가 웹3 전략 자문할 때는 좀 비슷하네요. 직업병인가? 클라이언트가 메인넷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으면 뭐 어떤 비즈니스 하시려고요? 어느 나라 타겟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층입니까? 다시 역으로 묻죠. 연금저축계좌랑 IRP는 좀 비슷해요. 다른 점은 이제 가입 대상자, 중도 인출, 포트폴리오 구성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연금저축계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입 가능 금액은 연간 1,800만 원,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이 뭐가 있냐? 세액공제 900만 원 할 수 있고 과세 이연된다.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소득은 낮은 세율로 세금이 적용돼요. 5.5% 최대고요. 투자 상품은 펀드랑 ETF 할 수 있고,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다. 네, 누구나. 즉 아이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득이 없어도 된다.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세금 없이 가능하다. 근데 세액공제 받은 것은 이제 기타 소득세 16.5%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IRP는 어떤가? 비슷해요. 불입 가능 금액이 연간 1,800만 원. IRP랑 연금저축 합쳐서 그렇고요.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900만 원, 과세 이용 같죠.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한 것도 똑같죠. 연금 소득은 낮은 세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최대 5.5%고요. 투자 상품은 펀드, ETF, 예금 ELS. 이게 예금 ELS 다르죠.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가능해요.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중도 인출은 특별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은 6개월 이상의 의료비가 든다거나 개인 회생의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 내야 되는 경우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보다 이제 중도인출이 더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만약에 직장 초년생이면 ISA에 가입할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르거든요. 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 목돈형 투자, 돈 네, 최소 3에서 5년, 그러니까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5년 내에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ISA가 더 낫다. 3년마다 끊어서 계속 만들면 비과세 500만 원 혜택도 되고요. 만들 때마다 가능하고요. 단 시드가 크고 이제 수익이 높으면 과세 이연 효과를 노리는 게 더 낫겠죠. 불입 가능 금액은 연간 2천만 원, 총 1억. 2024년도에 한도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고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은 400까지 된다고 하고, 이거도 한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직 적용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 대상 누구냐? 만 19세 이상은 다 된다. 소득이 없어도 된다. 계좌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임형, 전문가나 펀드 매니저한테 포트폴리오 이제 위임하고 수수료 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형 해서 전문가가 이제 추천 리스트에서 고객이 이제 투자 상품 직접 선택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중개형 주로 추천하거든요. 근데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반드시 ISA 가입하시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식, 채권, 직접 투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상품 플러스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담을 사람들은 ISA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이제 납입 원금 안에서 자유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 해지는 특별 해지 사유, 뭐 퇴직, 폐업, 뭐 입원, 치료 받는 등 이러면 이제 일반 과세 15.4%에서 되고요. 만기 해지한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또는 이제 연금 계좌로 이전이 돼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기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ISA는 어떨 때 좋죠? 국내 배당주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 좋죠. 비과세 받고 이제 배당소득세도 과세 이연이 되니까 좋죠. 그리고 배당소득세도 9.9%만 적용이 됩니다. 과세 이연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배당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배당을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배당 받았다 했을 때 뭐 세금이 바로 매겨지는 게 아니고 과세, 세금도 매기지 않아요. 이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을 다시 뭉쳐서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리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과세 이연이 되게 이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SA는 좋은 게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보면은 타이거 어쩌고 저쩌고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거 S&P 500 이런 거 담기도 좋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모음이니까, 그리고 혼합체 뭐 주식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SOFR이라고 미국 달러 예금, 그런 것들도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 직접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3년 이내 이제 짧은 투자 기간 한다고 하면 해외 직접 투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과세되기 때문에 엄청 세금이 되게 높죠. 3년 이상 중장기나 큰 시드머니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 말고 ISA가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하겠다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왜냐면 55세 이후에 받아야 세액공제가 유의미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들의 따박따박 사다리를 만들어 놨다 하고 이제 자녀 이야기로 한번 볼까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경기 불황이랑 저성장 이런 게 지속된 결과로 부모보다 이제 잘 사는 자식 세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세대가 될 거라고 하니까 시드를 좀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소득 없어도 성인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 거 하나 있죠. 뭐죠? 연금저축계좌. 이게 왜 자녀 이름으로 해야 되나 하면은, 첫 번째는 돈을 불려서 증여 말고 현금 증여한 후에 자산이 증가를 하면 절세 효과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증여, 비과세 10년마다 발생하잖아요. 현금 증여한 후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는 게 좋고, 현금 증여 신고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국사채 그냥 하시면 돼요. 자녀 현금 증여 신고 이렇게 치면 가이드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이제 증여를 나는 못해, 내가 뭐 몇 천만 원 어떻게,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만 원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존재를 합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라고 하거든요. 토탈로 증여할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3% 할인해서 적용되고 세법에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이제 현재가로 할인해서 증여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3% 아까 할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과세이원으로 재투자 복리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토탈 리턴, 배당이 자동으로 재투자 되게 합니다. 그래서 좋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뭐 55세까지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중도 인출됩니다. 그래서 뭐 55세 이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 전환 특례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나 세액공제 신청할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ISA, IRP 연금저축계좌 검색하면은 너무 동영상 많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현재 배당금으로 연간 9천만 원 만들어서 은퇴하신 분도 있고 부부랑 자녀 전체 다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 어떤 거 샀는지 이제 계좌 다 정말 까요. 상품이 뭔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고기 잡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내 것도 미리미리 그리고 자녀 것도 이제 따박따박 미리미리 만들어 두도록 해봅시다. 현명한 부모가 돼보자고요.